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크로스컨트리입니다. 크로스컨트리는 S90의 외관 버전의 크로스오버 버전이죠. 그러니까 S90 세단이 있고 그 다음에 V90이라는 외관 버전이 있고 그 외관 버전을 갖고 만든 차가 바로 크로스컨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관 버전에서 지상고를 좀 높인 차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크로스컨트리가 나오면서 볼보 90 시리즈의 라인업이 또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차의 공식 차명은 원래 V90, 그러니까 V90은 S90의 외관 버전인데 V90 크로스컨트리거든요, 공식 차명은. 그런데 국내에는 V90 떼버리고 크로스컨트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트림은 크로스컨트리와 크로스컨트리 프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는 프로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S90과 동일한데 느낌은 좀 달라요. S90이 좀 더 젠틀맨 같고 말쑥한 느낌이었다면 이 크로스컨트리의 경우에는 뭔가 좀 터프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패밀리 룩이지만 그 전면의 느낌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모습은 전형적인 외건의 실루엣이죠. 외건을 갖고 지상고를 높였으니까 당연히 옆모습의 실루엣도 외건과 동일하게 나오죠. 물론 지상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 세단이나 외건에 비해서는 약간 좀 껑충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지상고가 210mm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SUV와 거의 비슷한데 또 그만큼 껑충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단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와 준하게 좀 낮고 안정된 자세가 나와요. 뒷모습 역시도 외건의 모습이죠. 이 지상고에 비해서 트렁크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짐을 넣고 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앞모습은 이제 이미 S90에서 익숙해졌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볼보 외건이 이제 국내에 많이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신선한 맛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D5 배지가 붙어 있죠. 국내에 팔리는 크로스컨트리는 D5 엔진 하나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도 크로스컨트리가 또 새겨져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 사이즈는 235에 50R19입니다. 그러니까 S90 D4의 경우에는 저 타이어 평평비가 40이었거든요. 차의 성격을 좀 감안을 해서 평평비를 조금 높였어요. 타이어 트레드웨어가 2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낮은 편이죠. 크로스컨트리와 크로스컨트리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인데, 그러니까 XC90, S90처럼 모멘텀, 인스크립션 트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프로 트림이라서 기존의 인스크립션과 같은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어 트림이라든가 시트에 적용된 가죽 소재 같은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S90과 XC90 때 시승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인스크립션 트림의 분위기가 참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전부터 전통이긴 하지만 볼보 특유의 거실 같은 분위기가 실내에 잘 적용이 돼 있어요. 다른 실내와 마찬가지로 이 도어 트림도 상당히 화려하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죽과 우드를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고요. 특히 SC90과 X90 때도 느꼈던 것처럼 이 요즘 나온 이 새 SPA 플랫폼에서 나온 차들은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에 소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도어 포켓 바닥에 있는 소재까지도 꽤 고급스럽게 신경을 써서 적용을 했어요. 유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4개 모두 다 상하향 모드 원터치이고요. 시트도 XC90, S90 인스크립션 트림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죠. 그런데 가죽의 질 같은 경우가 S90, 그러니까 동일한 사양의 S90에 비해서 약간 좀 더 딱딱한 것 같아요. 가죽의 질이 좀 다르게 말하면 약간 좀 질이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시트의 기능성이라든가 착좌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상고에 비해서 의외로 또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내려간 편이고요. 물론 높이면 또 껑충한 높이도 되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볼보 차를 몇 번 타보다 보니까 이 모니터의 인터페이스도 약간 익숙해지긴 했어요. 일단 이게 홈 화면이고요. 그 최근에 나온 볼보 신차들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튼을 전부 다 안에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는 딱 이 버튼 하나만 있어요. 홈 화면, 홈 버튼.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은 바로 이제 홈 버튼,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젖히면은 이렇게 관련된, 그러니까 보통 주행 안전장치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스크롤 하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홈 화면에서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가 나오잖아요. 드래그 하면은, 드래그해서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많은 메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다 파악하기가 좀 힘들 만큼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온도 조절 메뉴도 이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형 볼보 차를 처음 접했을 때만큼 이제 당황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좀 약간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공조장치 같은 경우 역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그러니까 어떤 화면이든지 이 밑에는 항상 그 공조장치 그 표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공조장치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누르고 이제 켜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데, 확실히 한 번 더 거치니까 불편하긴 하죠. 이 냉방 시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냉방 시트는 3단계. 예, 3단계인데 좀 3단계로 해도 약간 좀 시원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시트 조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높낮이라든가 앞뒤 슬라이딩은 직접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 버튼을 만지면은 여기 이제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뭐 제외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측면 보호대, 그러니까 옆구리 서포트의 정도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최대한 꽉 조여도 약간 좀 옆구리가 좀 남는 편이에요. 최대한 꽉 조여도. 물론 이게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허리 받침대 요추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죠. 이 크로스컨트리의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허리 받침대를 최대한 밑으로 꺼지게 하면은 상당히 아주 허리 부분이 아주 움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쿠션 확장이죠. 이 정도 사이즈의 차에 이런 어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은 상당히 유용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뷰가 나오니까 주정차하기에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따로 볼 수가 있죠. 360도 보기, 이렇게 후방만 좀 자세하게 보기. 예, 이거는 지금 앞쪽의 화면입니다. 기어 레버 주변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수납 공간을 잘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뭐 핸드폰이라든가 컵홀더 2개 잘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잘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견한 건데, 이 드라이브 모드 있잖아요.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겨울에 시승할 때는 몰랐는데, 드라이브 모드 요 버튼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손에 좀 약간 좀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굴리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손바닥에 잘 안 감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아주 뭐 작은 사소한 단점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S90과 XC90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시동 스위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보통 요즘에 다 버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전에 키로 돌릴 때처럼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겁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가로 폭이 딱 노트5 정도네요. 이 안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됩니다. 계기판은 S90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운데 내비게이션 창이 뜨고요. 양쪽에 속도계와 타코미터가 표시가 되는데, 전체가 한 장짜리 디지털이고요. 바늘의 움직임이 또 자연스러운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디지털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 타코미터나 속도계의 바늘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근데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리고 속도계라든가 타코미터의 또 시인성이 좋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트릭 컴퓨터 관련 정보가 표시가 되고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비 표시가 국내 기준으로 표시가 안 되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S90처럼 2열 시트의 거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거의 3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K7이나 그랜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2열 시트의 등받이가 또 약간 뒤로 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앉았을 때 단순히 무릎 공간만 좋은 게 아니라 승객이 앉았을 때 그런 뭐 착좌감이라든가 거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2열 중간 시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인이 앉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차가 또 가운데 또 불룩하게 솟아 올라서 저기에 성인이 앉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2열 시트의 그 가운데 시트는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의 저 가운데 시트도 좀 푹신푹신한 편이에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릎이랑 이 앞시트 사이에 핸드폰 하나, 노트5 하나 들어가고 이만큼 남거든요. 이게 거의 주먹 3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은 또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 창과 그리고 송풍구도 이 가운데에도 있고 저쪽에 B필러에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AWD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솟아올라서 성인이 좀 앉기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230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 보통 레저형 차로 사용하는 용도로 아마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좀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덮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덮개 같은 것도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여기저기 탄 티가 납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2열 승객의 뒤통수 이상까지 쫙 뻗어 있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루프 캐리어 지금 단 상태에서도 선루프가 열리고요. 2열 유리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식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는 여기서도 접을 수가 있는데 이 레버를 당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접힙니다. 트렁크 용량은 당연히 세단보다 커야죠. 세단은 기본 트렁크 용량이 500리터인데 이 크로스컨트리는 560리터입니다. 참고로 트렁크 개폐는 모두 전동식이고요. 이 트렁크 벽에는 12V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버튼 3개가 있는데 가장 밑에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누르면은 캠핑카 트레일러 같은 거 끌 수 있는 그 견인고리가 나오죠. 넣는 거는 이렇게 발로 넣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버튼 누르면 전동식으로 접히는데 살짝 길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쪽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거의 평평하게 쫙 이어지죠. 잠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들면은 이것도 가스식 리프트예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비상시에 이거 이제 드러내고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쓸 수도 있겠죠. 크로스 컨트리는 러기지 스크린 이외에도 이렇게 그물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만약에 짐을 높게 실었을 때 2열로 넘어오지 않게 그렇게 그물을 설치할 수가 있죠. 크로스 컨트리 D5에는 235마력, 최애 토크 48.9kgm의 2리터 디젤 엔진 탑재가 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 기본이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에는 이 커다란 루프 캐리어가 있어서 이번 시승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에 대한 그 평가나 그거는 약간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캐리어 때문에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이 차는 원래 이 문짝만 약간 좀 틀어져도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루프 캐리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그 바람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 때 들려오는 이 디젤 엔진 소리는 이렇게 평균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조용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시끄러운 정도는 또 아니고요. 그냥 평균적인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도 예전에 볼보에 비하면은 이 진동도 이렇게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볼보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 때 정차 시에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진동이 많이 왔고, 심지어 외부에서 왔을 때는 막 헤드램프도 떨리고 그랬거든요. 예전 S80 같은 차.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진동이 이제 많이 잡았죠. 정차할 때는 이 운전대라든가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뭐 거의 없어요. 근데 반면에 가속을 할 때는 조금 진동이 올라와요. 가속을 할 때는 운전대는 괜찮은데 이 시트로 좀 전해지는 가는 진동이 있어요. 이 차가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S90 D4를 탔잖아요. 같은 2.0 디젤인데 그 차는 이제 190마력이고 이 차는 235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출력의 차이를 좀 둬서 D5 엔진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이 차가 S90 D4보다 좀 안 나갈 줄 알았는데 확실히 좀 출력이 더 높으니까 뭐 거의 S90 D4와 비슷한 동력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재본 건 아니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S90 D4보다 한 150kg 좀 더 무거워요. 주행 중에 엔진 소리라든가 하체 방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S90 D4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조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엔진 소리는 뭐 그렇다 쳐도 대략 한 70, 80 정도로 달리면은 그 동일한 상황에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있잖아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 그게 되게 차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보통 생긴 거
그러니까 오프로드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요만큼은 이제 감안을 한 그런 성격인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하체의 방음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이 동일한 노면을 달리면은 그 평균적인 것보다 타이어 소음,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하실 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이 차가 지상고가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SUV만큼 높다, 210m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긴 한데 운전 감각이라든가 뭐 타고 내릴 때의 편의성 이런 거는 세단과 거의 다름없고, 오히려 약간 높으니까 세단보다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타고 내릴 때의 승하차의 편의성은. 그리고 운전할 때의 감각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좀 껑충할 줄 알았는데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세단과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차가 좋은 게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전방 시야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전방의 시야가 되게 잘 들어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통한 시야도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볼보가 그렇듯이 이 운전석 쪽에 이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에요. 사각지대가 좀 많고, 그리고 보통 사이드 미러가 실제 보이는 것보다 좀 가까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균보다 좀 더 가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옆차가 지나가는데 되게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 시야 또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후방 시야가 되게 좋아요. 세단보다 더 좋아요. 후방 시야가. 이게 아마 룸미러가 뭐 더 큰 건 아니겠지만 세단에 비해서 아마 뒷유리의 면적이 더 넓어서 후방 시야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저 7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 루프 캐리어에서 지금 소리가 막 나요.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따로 평가할 만한 좀 조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풍저력을. 저는 크로스컨트리 시승회 때 참석을 못해서 이제 지금 뒤늦게 타보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 시승에 참석했던 기자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봤더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이거 S90보다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만, 제가 이제 오늘 잠깐 한 3시간 정도 운전해보니까 확실히 S90 D4보다는 좋아요. 다른 뭐 가솔린은 잘 안 타서 모르겠고 S90 D4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S90 D4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진을 할 때 약간 뭔가 좀 불편하고, 제가 그 S90 D4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게 직진으로 좀 빨리 달릴 때 뭔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하체가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좀 딱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는 좀 저는 좋은 평가를 안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90 D4보다 하체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리고 직진할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컴포트라든가 직진할 때 그런 안정성 이런 걸 보면은 저 확실히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S90 D4보다. 그런데 그 회전 성능 회전할 때는 확실히 S90보다는 못해요. 이게 이 차가 그냥 달릴 때는 얘는 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네요. S90 D4로 똑같은 달리면은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진을 달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이 코너를 좀 빠르게 진입을 하면은 이 차가 지금 무게중심이 좀 높구나 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어요. 그리고 이 코너 돌 때 앞뒤의 그 무게가 좀 되게 따로따로 좀 노는 듯한 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박력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디젤 차들처럼 이렇게 음색이 나쁜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즐길 만한 수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내할 만한 뭐 그런 음색입니다. 이 차가, 그리고 차가 확실히 무겁군요. 코너 돌 때 가끔은 이게 뒤에서 좀 더 너무 많이 밀어져서 이 앞에 머리가 좀 더 안쪽으로 감기는 그런 현상이 오르막과 내리막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저 지금 항상 비슷한 속도로 돌거든요. 비슷한 속도로 도는데 그러니까 모션은 차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크로스 컨트리에도 이제 반자율 옵션이 들어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맞물리면은 부분적인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반자율 주행이 됩니다. 뭐 볼보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뭐 따로 뭐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통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차선 잘 지키면서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통행량이 있는 곳에서도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유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것도 역시 뭐 다른 유럽 브랜드와 거의 비슷한데 대략 한 13초 정도에서 경고음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7초,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초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대에서 손 다 떼고, 예, 지금 조향하십시오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서 1호부터 한 7초 후에 경고음 울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로 보면 한 20초 후에 이제 기능이 이제 해제가 되죠. 기능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게 다른 브랜드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시간대에 기능이 해제가 돼도 운전대에 만져주면 다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볼보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완전히 해제가 돼버려서 다시 사용을 하려면 다시 버튼을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탔던 그 소나타 뉴라이즈랑 그 로직, 그러니까 소나타 뉴라이즈 또는 BMW 530i랑 약간 좀 로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요건 비슷해요.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차선을 바꾸려고 방향키를 켜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이 기능이 해제가 돼요. 그러고서 들어와서 방향키를 끄면은 다시 활성화되는 시간이 이게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소나타 뉴 라이즈랑 530i 같은 경우는 보통 3초 뭐 이렇게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동일한 상황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향키를 켜고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끄면은 곧바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또 곧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노면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 좀 시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하여튼 차선을 바꾸고 활성화되는 시간이 뉴 라이즈라든가 530i 그거보다는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선 바꾸고서 이렇게 하고서 그냥 놓으면은 금방 잡아요. 지금 좀 늦네요. 이거 같은 좀 늦어요. 보통은 아까 즉각 잡았는데 지금 같은 앞에 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평균적인 것보다 조금 짧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이제 530i를 계기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뉴라이즈 때 했던 거랑 똑같이 다른 모드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방향지시를 안 켜고 차선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 부주의, 졸음 운전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이제 뒤에 차가 없으니까 임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억지로 바꾸면 이게 꺼지죠. 꺼지고 이때는 또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이탈을 안 하는 거는 차선 유지 지금 됐네요. 이거 같아 좀 늦어요. 그러니까 요거 동일한 상황에서를 해보면 이거는 또 소나타 뉴라이즈보다 좀 늦어요. 그러니까 요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이 크로스 컨트리 역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차선 가운데로 가는 기능이 좋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렇게 가속을 하는 상황, 지금 약간 굽은 길이거든요.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도 지키면서 가죠.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해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볼보가 쓰는 IC는 전통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항상 무난한,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특별히 무난한 것을 캐릭터였는데, 이 크로스 컨트리 역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짝짝 붙는 느낌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승차감을 해칠 만한 그런 좀 거친 변속 충격도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무난하게 만족을 할 만한 그런 변속기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좀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회전할 때 좀 이렇게 모션이 좀 의외예요. 저는 그냥 저는 이 차가 회전할 때 좀 어느 정도 좀 제가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 차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세팅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그거보다는 좀 더 약간 다이내믹한 면이 있어요. 좌우로 좀 미끄러지고 약간 모션이 좀 크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제어를 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운전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톱 스타트 같은 게, 그러니까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 될 때 이 진동이 적은 편이에요.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인데 켜보면은 그 보통 일부 차들 뭐 320D라든가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 아니 이버크 이런 거,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런 거는 재시동할 때, 스톱스타트로 재시동할 때 이렇게 앞뒤로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억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아주 충분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속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방금은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S90 D4보단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쭉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지금은 이거 풍조름이 너무 세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안정성의 경우에는 S90 D4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속도나 노면에서 이렇게 가속을 또는 고속 주행을 해보면은 얘가 좀 더 편하게 직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도 얘가 더 좋고, 직진 안정성 이런 것도 얘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는 그런 안정감이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S90 D4보다. 지금은 바람 소리가 너무 세게 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음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다이내믹이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민감해지고 운전대도 좀 더 묵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스티어링이 뭔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약간은 좀 더 타이트한 맛이 나곤 합니다. 이 차의 차체 사이즈는 엄밀히 보면 S90과 뭐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작거든요. 그러니까 전고만 높지 전장이랑 전폭은 뭐 거의 비슷하거나 좀 작은데, 근데 이 차로 이렇게 코너 빨리 돌면은 차가 더 큰 것 같아요. S90보다 차가 더 크게 느껴져요. 이 차가 트레드웨어가 220인데 220 타이어 같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트레드웨어 숫자가 그 성능이라든가 수명과 보통 이게 연관이 되는데, 이 차는 별로 그런 이 타이어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만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그러면은 소리가 되게 막 일찍 나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렇게 그립이 약간 좀 이렇게 잃으려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볼보 크로스 컨트리를 잠깐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가 들었던 얘기처럼 이 차가 S90 D4보다 더 낫네요.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보면 더 낫네요. 이 차가 S90 D4보다 못한 거는 그냥 회전 성능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뭐 실내의 그 기능성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승차감도 이 차가 더 S90 D4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 단단해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불편한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체를 좀 소프트하게 하니까 오히려 승차감도 좋지만 그 직진할 때 주행 안정성도 더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S90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러니까 기존의 S90 세단이 갖고 있는 뭐 동일한 그 고급스러운 실내와 편의 장비를 다 만족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추가로 크로스오버적인 기능성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넓은 진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장점이 세단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차가 지금 프로 말고 기본형 트림 있잖아요. 기본형 트림이 S90 D4와 가격이 같나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뭐 당연히 S90 D4보다는 이 차를 사는 게 당연히 더 낫지 않나 라고 지금 시승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형태의 또 차가 별로 없잖아요, 국내에. 그 외관 자체도 드물지만 이런 크로스오버 타입의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고를 때 뭐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엔진, 비슷한 성격의 차를 놓고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를 놓고 고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단을 이번에 세단을 살까 SUV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경우에 이 차는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단, 외관, SUV 뭐 다 이렇게 대략 적절하게 이제 합친 그런 형태의 차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보통 세단의 그런 뭐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에게는 요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시승을 직접 해보셔야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세단이랑 지금 운전하는 감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약간 좀 높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차가 좀 이렇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이 차는 S90 제가 디퍼 탔을 때는 이렇게 막 잡소리도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막 베어링 소리도 나고, 제가 시승기 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차도 그 소리도 없어요. 물론 이게 지금 풍전음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면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구성 또는 패키징의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볼보 크로스컨트리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승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큰일 났네요. 다음 차 뭐 하죠? 근데 진짜로 근데 이거 S90 D4 살 바에는 크로스컨트리 D5 사겠어요. 굳이 뭐 이렇게 제가 좀 원래 세단을 선호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헐 난 것 같아요. 짐도 왕창 많이 실을 수 있고. 시승기 끝나고 돌아가는데 잡소리가 들리네요. 트렁크에서 지금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트렁크에서 삐지직한 소리가 들리네. 저 뒤에서. 지금 거의 칭찬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니까 뒤에서 찌지직하는 잡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사실 이거 변속기도요, 가끔 튀어요. S모드에서 D모드 왔다 갔다 할 때 좀 가끔 좀 튀고 그래요. 그 잡소리 안 나서 좋았는데 딱 시승기 찍고 나니까 그 잡소리가 생기네요, 뒤에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러기지 스크린 제대로 안 꼽은 것도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러기지 스크린 2개잖아요. 그 제대로 확 안 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아까 처음부터 안 났죠, 근데? 시승기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소리가 계속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안 나죠. 천천히 달리니까. 그리고 이 차가 뭐 대부분의 디젤 차가 다 그렇긴 하지만 신나게 한번 세게 달리고 나면은 공회전 소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 차가 S90 D4도 그랬지만 이게 외기 소음이 큰 편이에요. 외기 소음이 다른 디젤,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외기 소음이,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죠. 왜냐면 이거 방음이 잘 돼 있으니까. 스톱앤고 기능도 지원이 되죠. 이 기능이 그러니까 크루징 때도 좋지만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운전자의 좀 수고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저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 차 되게 편하잖아요. 스탑앤고 다 되고, 이때도 좌우 조향 지원되고, 앞차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저속에서 이 기능 사용할 때는 멈출 때 그 작동 소음이 좀 있네요. 약간 끼리리릭 하고. 이게 가속할 때 안 나고,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 때 소리가 좀 나거든요. 작동 소음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기능 참 편하네요.